네, 대구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고 현재는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네, 교사 손결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괜찮아요. 질문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첫째로는 판사님 그거 학교에서 애들 이제 만나다 보면 소수의 아이들 중에 이제 말씀하신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정이 이제 매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뜻 맞는 선생님들 몇몇이서 진짜 소위 말하는 발악을 해도 애가 정말 변하지 않거나 비행 행동이 줄지 않을 때도 물론 선생님들은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잘 안 되는데 만약에 가정에서 협조가 없으면 애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라는 질문을 첫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판사님께서 이제 경남 지역에서 많이 하셨던 사법형 그룹홈 있지 않습니까? 사법형 그룹홈이 일반적인 소년원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애들에게 커리어에 있어서 빨간 줄이나 이런 불이익이 없이 하도록 만든 것인지, 사법형 그룹홈 갔다 와도 빨간 줄이 남는가, 이게 일단 두 번째로 궁금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사법적, 저도 징벌적 정의하고 회복적 정의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지금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뉴스에서 싹 다 다루고 무조건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거기서 만약에 회복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댓글 뭐 5,000개가 달리고 이거에 대해서 판사님의 생각이 되게 궁금합니다. 만약 사법적 정의가, 징벌적 정의가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좀 근원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아이고, 어렵습니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첫 번째 그 아이들 문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가 한 방향을 보고 햇빛을 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만약 10년간 휘어졌다면 10년간 돌려놔야지만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억지로 했다가는 꺾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바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가 한 번의 야단으로, 한 번의 처벌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기억나나? 그러나 단기에 뭔가를 아이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한정적인 프로그램들이고 어렵다는 겁니다. 또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몇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뭐였죠? 사법형 그룹홈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법형 그룹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6만 건이 됐죠. 전체 사건 수가. 근데 교도소나 소년원이나 격리시설에 우리 한국에서 만든 소년 관련 격리시설에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아이들 몇 명이냐면 5,000명입니다. 5,000명. 그러면 6만 건을 6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만 5천 명이 사회 내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 아이들을 지금 비행을 저질러도 격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회로 돌아온 애들이 분명히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법형 그룹홈 제도라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아이들 변화시키고 하다 보면 엄청난 변화를 느낍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아이들 8박 9일 제주도 도보 여행 있거든요. 예, 직접 참여했어서 경험자입니다. 거기 갔다 온 아이들은 단기에 치유 효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법형 그룹홈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5만 5천 명의 아이들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징벌적 정의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정의감 중독. SNS 보면요,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공인이라든지 뭐 연예인이 좀 잘못하면 막 엄벌하라, 뭐 퇴출시켜라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접근하라면 그런 말씀을 잘 못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정의감이라는 우리의 감정하고 실제로 규범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문제는 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감정을 자꾸 자극시키시면 몰라요. 여러 가지 주의도 환기되고 자기 인기가 올라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기본적 측면에서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명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 감정을 뺀 접근에 있어서는 이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감정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생각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는 반감을 안 가집니다만은 실제로 재판할 때에서는 이 감정을 조금 풀림, 냉각시키셔서 정확한 길이 뭐냐를 판단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하고 이제 재판부의 판결 결과하고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괴리감이 되실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판사님들이 정확한 규định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